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 골드 실버, 오늘 아침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는, 골드는 소폭 상승, 실버는, 우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가 이렇게 소폭 상승한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가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하락을 하면서 골드 실버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버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24불 중반대에 고점 매물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고, 골드는 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와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그 틈새로 바로 반등해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상승의 어떤 분위기가 가지 않겠냐. 이제 달러 인덱스나 국채가 이제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되면 분명히 골드는 반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시황 분석할 때에 체크하기로 하고,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 1921불 60센터, 1g당 61불 78센터, 1kg 61,780불 83센터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원, 팔 때가 30만 9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317만 7천원, 9,317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1트로이 온스당 24불 22센터의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40원, 팔 때가 3,57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5만원, 125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어쨌든 어제 월요일 날, 제가 그 주말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흐름이 월화수 정도까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미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 증시도 상승을 했고 달러도 꺾였고, 그 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꺾였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최근 들어서 미 국채가 굉장히 강했죠. 강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 인덱스 지수도 빠졌고 국채 수익률도 빠졌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시는 상승했고 골드 실버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3대 지수 다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가 오늘 한번 볼까요? 103.90, 103포인트에서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103포인트, 4포인트를 오늘 넘어가면 또 조금 보합장으로 돌아서겠지만 103포인트가 유지가 된다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은 오늘 아침에 4.194, 어제가 4.256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어떤 영향에 보면 골드, 실버, 특히 골드는 반등했어야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322원, 1321원이었죠. 어제 1원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26,180불, 어제가 26,067불이었는데 거의 120불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더리움은 1655불, 어제 1654불이니까 1불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느냐? 이유가 있다. 미국의 지금 이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문을 하기 전에 27개 업체의 수출 규제를 풀었죠. 이제 상무장관이 넘어가가지고 반도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 중국과의 이런 무역 문제, 수출 통제 문제 이런 부분을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신설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차관급 정도로 해서 고위직이 정기적인 통상을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좀 달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제 국채가 많이 빠졌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조금 중국을 달랜다는 소식이 있으면 국채가 쑥쑥 빠집니다. 예. 그건 뭔 얘기냐? 그만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상무장관이 지금 방중을 통해서 그런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고위직의 그 정보 교환 또 그 정책 조정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 또 상승이 되겠죠.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제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훅 빠졌습니다. 예. 뭐 그런 거 봐보면 요즘에 확실히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많이 달래는 이런 분위기가 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 일본 엔화가 지금 뭐 엄청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장중에 엔 달러가 146.75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많이 올랐죠. 엔 값이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엔으로 달러를 살 때에 옛날에 120 뭐 이랬거든요. 146.75니까 엄청 높죠. 예. 고점을 갱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엔화가 많이 이 값어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BOJ 뱅크 오브 자판이죠. BOJ 비둘기파 유지 시에 엔 달러가 155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예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죠. 경고. 강력하게 그 뭐 대충 하지 말고 일본 은행도 좀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고 정책을 좀 펼쳐라. 개선을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로 금리에서 올리라면 뭐 한 0.5%나 0.75 올려가지고 가감하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또 그걸 또 일본 BOJ에서 그리 못하는 게 지금 뭐 해외 그 지금 이자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올리면 그만큼 또 이자를 더 올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참 일본이 머리가 아픕니다. 예. 자, JP모건에서 연준이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제가 그랬죠. 월화 수 정도의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0%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1월 달 휘발유 값하고 지금 8월 달 휘발유 값이 1월 달보다 20%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고 있다. 중국에는 미국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 휘발유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국제 유가
뭐 이런 이제 가공류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쪽에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비트코인 보시면 지금 이 4시간 봉입니다. 한번 하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우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여기에 폭이 좁아졌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쭉 갔다가 폭이 좁아졌다가 변화가 왔죠. 여기 또 폭이 좁아졌어. 우행보 폭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이 이평선이 다 모인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고 나서 또 우행보였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지금 볼린저 밴드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시장 변화가 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이게 4시간 봉인데 뭐 1시간 봉은 좀 틀리죠. 1시간 봉은 좀 틀린데 4시간 봉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흐름이 우행보로 가고 있지만 뭔가 변화가 오기 1시간 봉도 지금 변화가 오기 전에 간격이 좁혀졌다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요걸 좀 4시간 봉으로 봐보면 뭐 거리는 짧아지지만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약간 이 상승 분위기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더 좀 지켜봐야 될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비트코인 거래죠. 거래가 2019년 이후의 최저다. 이건 뭔 얘기냐면 2018년도에 그 큰 어떤 장을 그리고 완전히 이 폭락을 했다가 2019년도 들어와 가지고 조금 살아났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가장 지금 봐보면 거래량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얼어붙었다. 즉 시장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보면 그 고래들이나 기관들은 지금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미 군단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볼린저 밴드 간격이 좁혀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아까도 그 장을 잠깐 보였지만 이 폭이 좁혀졌다는 얘기는 곧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화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4시간 봉으로 이제 우행보를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우행보를 해가 왔는데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코인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뭐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겠지만 지금 홍콩 쪽에서 코인 거래소 2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거래소가 홍콩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오픈을 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리는 얘기는 아발란체하고 폴라리스 아발란체는 확실한데 폴리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2개가 알트코인이 거래 징후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4시간 기준으로 봐서는 우행보 쭉 해오다가 하락해서 우행보 해가지고 다시 또 우행보를 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무슨 변화가 오기는 올 것 같은데 지금 볼린저 밴드 간격을 봐보면 분명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코인을 한 10년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뭐 코인 시황 분석을 해도 할 수 있지만 코인하고 또 골드 실버 시황하고는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골드 실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시장 흐름만 제가 짚어주는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골드, 실버나 코인이나 전 세계 항상 포트폴리오 자금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 어제도 그랬죠. 이 2차 방어선을 뚫었다 그랬죠. 2차 방어선을 뚫고 파죽지세로 지금 현재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이 지금 남부 지역 저 위에 뭐 동부 지역 위쪽 지역하고 이렇게 그 중간 허리를 바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크림 반도 쪽에 이 우크라이나 땅 쪽이 거의 남부 쪽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 안 가면 거의 크림 반도 쪽의 바다하고 바다까지 이렇게 이 전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 위쪽부터 남부 쪽과 동부부터 남부까지 이 우크라이나 땅을 뺐었던 걸 완전히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전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크림 반도에서 오는 그쪽을 잘랐기 때문에 물류 이동이 굉장히 군수 물자 이동이 힘들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 작전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 GMS를 해가지고 그 방어선이 뚫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GMS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개발되고 하면서 지금 2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파죽지세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2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빠르게 전열이 흩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전황적으로 봐보면 바무트 쪽은 뭐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부 지역은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장악을 해서 전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빨리 전쟁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골드 실버의 대외적인 요건 중에 영향을 주는 요건 중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당장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로존이 지금 크게 지금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봐보면 이 전체적인 물류 유통이나 그다음 뭐 물류 이동이나 뭐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에 대한 이 분석을 하는 그런 그 분석하는 우리 유튜브 쪽에서 아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황까지 분석을 해서 이 전체적인 시황을 분석해 주는 데는 아마 제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골드 시장에 이 국지전이나 전쟁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데서는 뭐 코인이면 코인 거기만 뭐 얘기하지 이런 전반적인 자금 흐름 전황 이런 쪽에서는 크게 분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 우리는 이제 골드 시장의 이런 전쟁이라는 부분이 대외적인 요건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린다. 시잘데기 없는 저 전쟁을 왜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지금 우리 골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걸 우리가 예상하고 추리하고 분석해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그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골드 실버 특히 골드 시장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히 달러 인덱스 국채 수익률 10년 묵지 수익률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2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일이니까 8월 달도 이틀이 남았네요. 예. 이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일 이달 말까지가 골드 실버 시장 경기 중요합니다. 조금 긴장 가지고 오늘도 잘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